뭐 다른 지역들은 이미 떨어지고 있었고 한 군데가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대통령 청사 이전. 서울 다 떨어져도 강남 불패도 사라졌어. 서초 불패랑 여기는 오른다. 그래서 유의하게 오르는 지역 서초하고 용산이었죠. 그런데 용산도 이제 하락세로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은 마용성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2년도 안 돼서 뭐 40억 뛰었다.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 여기가 엄청난 똘똘한 채고 이제 어디만 오른대요? 서초, 강남, 용산만 오른다. 근데 서초만 남았죠 이제. 강남, 용산. 언제 얘기했어요 지금? 불과 2주 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 보면 어때요? 서초만 남았죠. 서초도 간당간당하고. 그래서 뜬 이유는 뭐 때문이다? 신흥 프리미어 주거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쓰인 부동산 업계의 용어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강남 3구 플러스 마용성 해서 6강의 체제의 한 축을 이루고 마용성이 부상 해가지고 한때 강북지역보다 뭐 인기가 높았던 뭐 신도시 보더라도 뭐 뚜렷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직주락의 형성이라면 원도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전통 부자들이 강남 3구에 사는데 문제는 여기가 강남 3구죠.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한강이 이렇게 지나고 여기가 마용성인데 용, 성, 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강남 3구가 좋아요 해서 강남 3구를 살자니 시댁이 너무 가깝대. 그래서 한강변이 보이면서 거리가 좀 있는 마용성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니까 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청년들 부른다 이 이야기도 거기서 나온 거고. 근데요 원래는 신흥 프리미어 주거 지역이 아니죠. 원래는 강남보다 강북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강남을 키우기 위한 정책으로 강북에 있는 명문 학교들 주요 관공서들을 다 강남으로 옮겼죠. 그러면서 강남 집값을 띄웠죠. 강남 8학군이 그때 나온 말이다. 그래서 학군을 이제 9개의 학군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8번 학군인 강남 학군이 가장 공부를 잘하더라. 왜? 강북에 있는 명문 학군들을 다 싹 다 뽑아다가 강남에다 박아버렸으니까. 강제로 이전시켜버렸으니까. 그런 것처럼 신흥이 아니라 강남이 신흥이에요. 원래 찐 부자들이 살던 동네는요 강남 3구가 아니라 한남동, 성북동 이런 데가 찐 부자들이 살던 동네였죠. 그러면서 뭐 도심 생활을 청년층이 선호하면서 외곽 신도시보다 뭐 도심의 인기 개소리고 강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디가 뜰만한가 어디가 좀 비싼가 싶었더니 이제 그 다음에 갈만한 데가 마용성이어서 마용성 간 거고. 근데 그 신흥 주거벨트인 마용성을 안 사죠. 왜? 마용성이 청년층이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래서 예전에 저기 스트레이트에서 그거 나왔었죠. 14억짜리 집을 사는데 11억의 빚을 내서 이자만 1000만원 단위씩 내가면서 마용성의 집을 사더라. 그런 사람들 말고 더 오를 거니까. 그래서 내가 1000만원씩 2년 내면 2억 4천이죠. 근데 18억에 팔면 이득이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안 사죠. 도심은 무슨 도심. 탈서울. 왜 탈서울하고 있어요 청년층들. 아 집값이 비싸서 탈서울하는 거지. 왜 1인 가구가 늘어나요? 집값이 비싸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지. 왜 출산을 안 해요? 집값이 비싸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는 어떻게 감당하겠는데 갈아타게 하려고 보니까 내가 애를 둘 낳아가지고 5구에서 8사로 가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1억 정도 더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막 5억 10억씩 필요하더라. 근데 무슨 청년층이 서울에 집을 사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논리라고 하면서 가구수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구수가 늘어나는 이유를 보면 답이 나오죠. 자, 청년층이 집을 산대요. 청년층이 집을 사가지고 여기서 마용성, 강남 3구 이런 걸 많이 산느냐? 물론 거기에 비중이 나오긴 나오죠. 그게 무슨 매입 비중이에요? 그건 증여 비중이지 거의. 증여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층이 많이 산다. 이거는 그냥 공포수요 자극이죠. 공포수요 자극해서 지금 영끌족들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왜냐면 더 경험이 적은 밑에 세대에게 계속 떠넘기는데 청년층에서 이제 더 밑에 세대를 넘기려고 보니까 돈 못 버는 유소년층밖에 없더라. 그 다음 1인 가구 늘어나니까 가구수 공급 부족해서 집값 올라간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집 마련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남자 한 가구 여자 한 가구 둘이 결혼해가지고 한 가구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집이 큰 게가 필요하고 근데 그 큰 집을 살 돈이 없어요 둘이 모아도. 그러니까 둘 다 원룸행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겨우 모아서 5구 하나 마련했어요. 결혼했는데 애 낳으면 집을 큰 데로 옮겨야 돼. 8사로는 옮겨야 돼요. 그런데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고. 근데 공급 부족이니까 집값은 계속 오른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 뭐 마레프 무너진 지는 좀 됐죠? 콧대역돈 마레프마저 무너졌다. 마레프 무너졌죠? 용산마저 떨어졌다. 강남은 떨어져서 서초하고 용산은 오른다고 하더니 이제 용산 떨어지고 서초만 남았네요. 그래서 똘똘한 채 추풍낙엽. 똘똘한 채가 아니라 띨띨한 채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죠. 마용성도 다 떨어졌다. 그래서 보면요 어때요? 용산구 계속 올라가다가 보합 하다가 하락으로 돌아섰죠. 성동구 어때요? 한참 떨어졌다. 성동구는. 마포구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버티고 있던 용산만 이제 하락세로 바뀌었다. 드디어.
마용성 다 떨어지고 있다 이제. 전세 용산 말할 것도 없죠. 계속 떨어졌어요. 용산만 그래요? 성동은 오히려 전세가 올랐는데도 매매가 떨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떨어지게 가더라. 마포 쭉 떨어지고, 전세 오르고 있던 성동이 전세가 하락으로 바뀌고, 매매 오르고 있던 용산이 매매가 하락으로 바뀌었다. 이게 현실이죠. 자, 그래서 전세가를 보면 어때요? 뭐 한 50% 정도 나오는데 요것도 통계 바꿔가지고 억지로 좀 띄웠죠. 성동구만 좀 낮춰졌고 마포랑 용산은 낮은 전세가율을 억지로 좀 띄운 셈이다. 그리고 매수 심리는 어때요? 9주째 하락이고, 번역으로 나눴을 때 마포가 포함된 서부권은 이미 엄청 낮아졌고, 그 다음에 위축된 게 최근에 용산, 종로 포함된 도심권이 쭉 떨어졌고, 성동에 있는 동부권은 어때요? 이것도 81.4 매우 낮다. 보면 다 낮아졌더라.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마포 4월 기점으로 꺾였죠. 5월부터 거래량이 꺾이고 있고, 6월은 아직 마무리 안 됐는데 12일 정도 남았는데 5월 분도 안 나올 것 같죠. 용산은 조금 더 조장해가지고 성동하고, 여기는 5월까지는 거래량 늘었는데 6월부터 꺾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보통 빠른 데는 4월, 늦은 데는 6월부터 거래량이 꺾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가뜩이나 엄청 줄었는데 막상 얼마 살아나지도 못하고 금방 꺾이죠. 그런데 무슨 여기가 계속 뜨고 있느냐. 서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 어때요? 마레프 15억 6천, 15억 9,500 막 이렇게 갔었죠. 최고가는 뭐 10억 가까이 갔었고, 그런데 15억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호가도 똑같이 5개월 만에 8천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직거래 빼고 봅시다. 쳐줬나요? 안 쳐줬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10억 4,500까지 조금씩 까이고 있고, 호가도 11억에서 10억 천으로 5개월 만에 9천이 떨어졌다. 전세가도 멈춘 상황이죠. 거의 8월 전세대란, 지금도 없는 전세대란 갑자기 2주 뒤면은 전세대란으로 확 바뀔 것이다. 엄청난 희망 고문이죠. 그 다음에 이천동 한가람 뭐 이런데 보면은 18억 6천 멈췄네요. 근데 호가는 떨어지고 있죠. 용산 이편한 세상, 이거 호가 올랐어요? 가격 오르고. 용산은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냅두고 왜 자꾸 이런 것만 거래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세가 하락세로 바뀌고 있죠. 성동구 조금 떨어졌죠. 호가는 뭐 최저가 호가는 그대로인데 전반적으로 비슷한 매물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호가는 많이 떨어졌죠. 이런 거 신고가 나왔는데 희한하죠. 이런 호가는 안 팔리는데. 그 다음에 뭐 전세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매물은 어때요? 다 늘어났죠. 전세 늘어났죠. 월세도 다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다 내놓은 사람들이 많지 들어가는 사람이 없더라. 매수자도 실종, 그 다음에 임차인도 실종됐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공급 부족이고 무슨 전세 대란이냐. 입주, 마포는 좀 입주가 많아서 그렇다 칩시다. 마포는 공급 과잉이라 떨어진 거야. 용산은요? 성동은요? 성동은 없네. 공급이 줄었는데 집값이 떨어져요? 왜?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었으니까. 과도한 공포 수요에 대한 부추김과 그 여력을 만들어주는 저금리의 합작품으로 올랐을 뿐이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다 마찬가지더라. 그게 없어지니까 사라지더라. 공포 수요는 어떨 때 없어져요? 여력 없어서 안 팔린 지 좀 되면은 그때부터 심리가 떨어지는 거고, 핵심은 여력이다. 집값 상승할 때요, 뭐에 부딪혀서 떨어지느냐? 여력이 한계를 맞이하면서, 여력이 한계를 맞이했다는 소리는 그만큼 집값 부담이 강해지고요, 집값 부담이 강해졌다는 소리는 살 수요들이 별로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같이 거래량이 떨어지고 매물이 쌓이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거래 안 되고 이게 지속되다 보면은 집값 떨어지나 보다, 심리가 이렇게 바뀌면서 관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떨어져도 안 사고 좀 떨어져도 안 사고 급매물 외에는 거래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집값이 하락세로 가는 거다. 그런데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데이터가 잘못되었다, 이거는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아니다, 왜곡된 데이터이다, 혹은 그럼에도 공급 부족이니까 집값은 계속 오른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는 모든 것들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확증 편향이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확증 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 공급을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가요, 가구 수가 늘어난 게 수요가 아니에요. 가구 수가 늘어나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가구 수는 50가구에서 100가구로 늘어나더라도 여력이 되는 가구가 30가구에서 20가구로 줄어들면은 이거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거예요. 매매 시장에서. 전세 시장 역시도 금리가 올라가서 들어오는 가구가 늘어났더라도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마찬가지지. 지금 월세 가격 올라가고 있고 월세 비중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월세 왜 올라갔을까요? 그 전에 거기다 다 전입신고 박아놨으니까. 청약 받으려고, 증여 받으려고. 가구수 늘어난 거 2020년에 갑자기 왜 확 늘어날게요? 2020년에 갑자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성인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정상적인 가구수라고 생각하고 공급 부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뇌가 비었다는 증거이고, 실질적으로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인구는 감소해도 가구수가 증가하니까 집값은 오른다. 이거는요, 그냥 진짜 생각이 단순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려는 사기꾼들이 하는 말일 뿐이다. 분양이요? 많이 안 나옵니다. 아유, 용산은 굉장히 공급 부족이네요. 분양도 안 나오고 입주도 안 나오고. 그런데 떨어지죠. 그게 답이다. 결론, 마포, 성동에 이어서 결국에 용산까지 하락으로 바뀌게 되면서 마용성, 삼형제가 같은 운명으로 하락세로 바뀌고 있다. 역시 이는 지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이죠.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여력이 없기 때문이고, 그러면은 얼마나 버텨야 되느냐? 얼마나 버텨도 안 된다. 지금 여력이 없는데 진짜로 요거보다 집값 더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억 단위로 더 올리기 위해서 하려면은 기본적인 임금이 억 단위로 더 늘어나야지 가능해지는 거죠. 왜냐면 대출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부에서 풀어주겠어요? 바젤3에 있는 DSR을. 그렇죠? 이제 서초 하나만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 붕괴까지 올라왔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제 하락세 시작이다. 전에 있었던 거는 약보합 정도였고, 그래서 맨날 시작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 단계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올 초에 시작이 되려고 했었는데 대선 효과로 인해서 심리가 잠깐 살아나면서 시작을 늦춘 거일 뿐이죠.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한없이 떨어진다. 저거는 아직 떨어진 것도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